현대건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6일자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리 현대건설 주주분들은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현대건설 대응할 때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현대건설의 주가가 앞으로 왜 상승할까? 원전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지만요. 우리가 좀 실질적인 수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급을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현대건설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매집이 되고 있는지 단순히 차트만 놓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려드릴게요. 숫자로 구성된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집이 되고 있다는 걸 본다면 앞으로 현대건설 주가 상승은 맞아요. 여러분께도 보일 겁니다. 현대건설의 주가 상승 미리 보인다면 이 주식 우리가 오늘같이 약간 조정이 나오더라도요. 불안하지 않겠죠? 그죠? 이어서 현대건설. 도대체 우리가 이 주식을 2026년도부터는 원전 프로젝트에 따른 수주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갈 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 현대건설이란 주식 도대체 언제 매도할까? 그거 중요하잖아요. 현대건설 지금 주당 가격 68,7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 현대건설의 주가가 이를테면 20만원을 간다라고 쳐볼게요. 20만원까지 주식인데 내가 이거를 7만원에 팔아버리고 8만원에 팔아버리고 10만원에 팔아버린다면 아니 내가 이때 왜 팔았을까라고 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현대건설의 이 주가를 보면서요. 언제 매도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걸 알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찜찜하실 거예요. 질문하시겠죠, 아마도 제게. 선생님, 그걸 알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실패하는 자는 항상 핑계와 주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허나 성공하는 사람은 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어쩌면 이번 영상을 클릭하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바라는 성공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우리 현대건설의 주가 폭등을 기원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 그날을 기원하면서요. 다 함께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건 여러분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좋아요가 많이 눌리면요.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영상이 노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된다면 이 현대건설이라는 주식에 관심은 늘어나게 되겠죠. 관심이 늘어난다는 것은 매수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매수세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주가 상승의 힘이 더 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분명 이 좋아요를 누르는 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대건설이 첫 번째 어떻게 매집이 되고 있는가? 그것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현대건설을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요. 최저점에서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최저점이 됐습니다. 결국 자랑하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제가 이 최저점을 여러분에게 방송으로 다 남겨드렸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걸 맞춰낼 수 있었던 건 찾아냈기 때문이에요. 어떤 걸 매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메릴 린치입니다. 메릴 린치가 꽤나 오랫동안 매집을 해왔어요. 정말 오랫동안 매집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7월 달에도 주가가 눌림목에 있을 때 매집을 해왔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8월 달에는 들고 있던 물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그렇게 주가를 떨어뜨립니다. 올라갈 때 매집하고 최고점에서도 매집하고 7월 달에 주가가 눌렸을 때도 매집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매집하다가 왜 하필 8월 달에만 매도를 했을까? 제가 한번 문득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용장고 털기 위한 반대 매매를 만들어내기 위한 흐름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현재 메릴 린치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의 주식을 196만 주를 들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에서도 마찬가지로 130만 주를 들고 있고요. 최근에 이 메릴 린치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을 다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12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저는 현대건설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심에는 메릴 린치의 수급을 지켜보시면 된다. 메릴 린치가 거의
20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200만 주에 가까운 물량을 들고 있다는 것은 이 주식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이 주식이 올라갈 거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충분히 우리도 여기에 승부를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원전 모멘텀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현대건설을 언제 매도하면 될까? 그 기준 알려드릴게요. 자, 방금 메릴 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메릴 린치가 매도할 때 함께 매도하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2,400억이 넘는 물량을 들고 있거든요. 그죠? 외인들은 아직 210억밖에 없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우리가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외인들의 매수세가 안 들어올 때요. 저는 현대건설의 주가가요. 곧 외인들의 매수세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외인들이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응이 지금부터 벌써 필요한 시점이고 7371-7454 여기로 문자 신청하면 제가 기준 잡아 드릴게요. 어쩌면 현대건설을 지금 가장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외인들이 폭발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은 저는 이 전고점은 충분히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외인들이 현대건설을 폭발적으로 매수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미국 정책의 수혜주이기 때문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물론 수혜주죠.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인 건 분명하고요. 근데 저는 어떠한 관점이 있냐면 이미 많이 올라간 주식이 더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승부를 걸어볼만 하겠지만요. 아직 더 올라가지 않은 주식이 있다면 아직 더 오르지 않았는데 더 크게 뛸 주식이 있다면 그런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현대건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원전 EPC 시공사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현대건설만 해낸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시공을 완료한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원전 23기 중에서 이미 현대건설은 8기나 시공을 완료했고요. 전 세계 많은 원전 시공사들이 기한을 넘기고 예산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은 이 모든 걸 지켜냈어요. 미국 정책 수혜주가 시작된다면 말이죠. 프로젝트가 지금 이미 가속화되고 있고 거기에서 수주가 이루어진다면요. 현대건설이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이건 그냥 뭐 이러하니까 선택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근거가 있는데 말 그대로 나라 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국민의 혈세로 정책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정적인 투자가, 그죠? 재정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투자가 아닌 집행이겠죠? 정정할게요.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정 집행이. 그러려면 집행이 되려면 예산이 초과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정해진 시간 안에 완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하고요. 미국 에너지부에서 신속한 SMR 착공을 위해서 보조금을 확정 지었어요.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바라보는 인사이트는 명확한 거죠. 원전 빨리 지어야 된다. 원전이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데이터 센터 때문이죠. AI 때문이고 패권 전쟁 중입니다. 전력이 부족합니다. 빨리 원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라도. 근데 시공사를 선정했더니 이건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고 예산은 계속 늘어가고 공사 기간을 늘어난다면 정말 그야말로 낭패죠. 그럼 나라 돈이 들어간 이 정책은 그런 변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정책을 진행했던 책임자들이 당연히 많은 대중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겠죠. 정치력이 약해지겠죠. 자기의 정치 입장이 위협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정치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저는 이 원전 시공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결국 이제 안보의 중요성도 맞지만 예산을 정해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공사, 정해진 기한대로 시공할 수 있는 시공사, 그 시공사를 선택할 것이다 해서 저는 현대건설이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어마어마한 수주를 따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원전 수주 최대치만 놓고 보면은 미국 팰리세이드부터 2분기, 3분기 페르미 그리고 불가리아 신규 원전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면
2026년도 예상되는 원전 수주 잔고 최대치는 39조 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따낼지 말지, 따낼 수 있을지 못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따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으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작 계약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둘 중 하나죠. 당일날 급등하고 다음날 빠지거나, 당일날 급등하며 당일날 조정이 나오거나, 계약이 터지면 그때부터는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매도 타이밍을 우리가 내용이 터졌을 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73717454 여기로 현대건설이라고 문자를 신청하시면요, 현대건설에 대한 기준을 잡아 드릴게요. 그 어느 때보다 기준이 중요한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리고요, 현대건설이라고 남기면 기준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현대건설 영상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댓글 잊지 마시고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선물 이벤트도 있어요. 이 선물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깜짝 이벤트인 만큼요, 계속해서 영원히 진행할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지금 받아갈 수 있을 때 이 선물을 미리 받아가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선물인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바이오 일라이 릴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